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제를 하나 정했습니다. 자본주의 질서 내에는 스스로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 미국의 SVB 사태, 그죠? 그리고 스위스 은행 사태, 이런 것을 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많죠. 또 반대로 지난해 연초처럼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 뭐 지난 연초 뭐 엔비디아, 테슬라 엄청 긍정적으로 봤죠. 그렇지만 자본주의 질서 내에는 스스로 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경제 전문가들이 아주 좋다고 해도 그 시장은 또 스스로 정화를 해내고, 또 지난해 10월처럼 98, 9% 이상이 미국이 망할 것처럼 얘기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 또 자본주의 질서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본주의 질서 속에 있는 자정 기능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며칠간 또 스스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또 자산시장 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힌트를 주면, 야, 미국의 경우 이제 해고가 자유롭죠. 또 그 자본주의 성장을 끌고 나가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시장 내에서 또 스스로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잘 모르니까 좋을 때는 극단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고, 나쁠 때는 극단적으로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죠. 지난해 일본 망한다, 심지어는 경제학 박사 중에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조차도 마치 일본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대학 교수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GDP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그 GNP에서 GDP로 왜 바꿨는지 교수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는 GDP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용어는 있었지만은 GNP라는 용어로 썼어요. 그때는 이제 기업이 해외 진출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 GNP를 쓰더라도 그 고용, 실업률 이쪽을 제대로 이제 반영하는 것이, 그 다국적 기업이 없을 때는 GNP를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GNP나 GDP가 크기가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업률이나 고용의 영향이 GNP로 쓸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국적 기업이 많이 생기면서 그 기업의 해외 진출이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 통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GNP보다 GDP다. 그래서 GNP 대신에 GDP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이 잘 모르니까 실업과 성장률 관계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실업률은 한국보다 훨씬 남는데 다국적 기업이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장률은 기대 못 미치는 거예요. 그걸 두고 망했다라는 얘기죠. 하죠. 그럼 옛날처럼 GNP 개념을 쓸 때라면 그러면 성장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그런 연관관계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제학자들 다수가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뭐 성장률이 나쁘면 망했다. 또 중국은 그 GDP 다국적 기업 덕택에 그래 미국 기업, 일본 기업, 독일 기업 덕택에 GDP는 높지만은 그리고 성장률이 높죠. 그렇지만은 실업은 미국보다 더 높잖아요. 중국이. 그러면 실업이 높은 중국 경제는 정상적이고 실업률이 낮은 미국이나 일본이 비정상적이다라는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뭐 크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합니다. 또 뭐 최근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니까 애건보험공사가 개입했죠. 그러니까 자정기능이라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질서 속에 있는 자정기능인데 이런 것을 다 간과하고 마치 문제가 생기면 거의 모든 은행이 부도가 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극단적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손해를 보고 자기 자산을 처분하는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질서 속에 있는 자정기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을 관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아까 사고력이 없으면 즉 자본주의 질서 속에 존재하는 자정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를 오히려 더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해 10월도 그렇죠. 공매도 한 사람 많고 테슬라든 그죠. 엔비디아도 공매도 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 3개월 동안에 50% 100% 올라버리면 그 위험을 오히려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원본 회복이라도 되는데 그것이 마치 엄청난 위기인 것처럼 그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받아들여 버리면 공매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질서 속에 있는 자정기능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그런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 수익률을 극대화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자체가 수익률을 제공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본주의 질서 속에 있는 자정기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